한번 믿어봐. 너만 바라보리라. 평생토록 실적 체크할게.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실적주 중에 한 가지 종목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어제 기준으로만 본다면 60일 이평선을 깨트리고 내려가더니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회복해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실적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장 윤재 트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정치보다는 실적에 집중할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지난주부터 정치적인 리스크에 정말 투자자분들 온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 트레이드보다는 실적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보도가 된 기사인데요. 보신다면 밸류업 작전이 변경되었다. 금융주를 담고 차에 대해서는 덜어내는 기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사진 한 가지 띄워주시죠. 7월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추이를 살펴본다면 금융주는 순매수를 하고 있는 행렬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국내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포착이 됐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 중에서 매도 순위로 4위를 랭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주 목요일 4시에 발표가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4시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수급 변화 어떻게 생겼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간인 2시 구간까지만 해도 기관들이 그래도 순매수가 약간의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늘장 보신다면 외국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뒷페이지 기아를 보신다면 오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번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기아의 수급도 살펴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아 같은 경우에도 3.97%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급 변화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 현대차와 기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 이슈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주주 가치의 제고인데요. 그동안 주가 상승폭이 이익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에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전망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수익성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점이 기대가 되고 있고 5세대 산타페와 함께 2025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팰리세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아에 대한 이슈도 체크해 보시죠. 네, 기아는 가장 크게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재고 전망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재고 그리고 핵심 지역인 미국 지역에서 재고가 경쟁사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 역시 영업이익률과 지금 영업이익을 체크해 봤을 때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면서 목표 주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을 합쳐봤을 때 이번에는 이번 분기에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리 전기차를 공략하겠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현지 충전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슈에도 반응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전기차 충전소 테마도 막판에 조금은 움직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죠. 가장 윗단에 있는 5가지 종목은 대표적인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기아와 현대차 3%대 반등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고 HL만도는 2%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4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5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인데요. 캐리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6.08% 상승으로 4,01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리드 위즈 그리고 YM텍, 원익TN이 Y2솔루션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시원한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그동안 기아와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에서 어제 종가까지 체크해 봤을 때 한 15% 정도 각각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등을 기대해 봐도 좋을런지 이따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줄곧 시장이 힘듭니다. 오늘 참 답답함에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확실히 시청자분들의 그러한 그 기운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많이 빠져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실적에 집중해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장 초이스 제가 자동차를 들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차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그 미국의 그 대권 주자 두 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어떤 주도 토론 이후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피해주가 하나가 생기는 것 같고요. 반면에 수혜받을 만한 종목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어떤 테마적인 논리로 펴서 이번에 하락은 실질적인 어떤 테마성 하락이다. 내지는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불현듯 드는 가장 큰 이유는 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IT 테크 업종들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서도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약간의 어떤 정책적인 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거나 결국은 어떤 수혜를 못 받아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꺾여서 멀티플 하향 조정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 다 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결국은 실적이었어요. 주가가 밀렸던 경우도 이러한 어떤 대선 어떤 스토리적인 어떤 논리로 주가가 밀렸던 것도 아니었고 결국 그 해 당시에 멀티플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14배, 15배 받았었던 글로벌 IDM 회사들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뭉개지면서 6개월 정도 때에서 결국은 그 디스카운트 밸류로 받아서 한 멀티플 한 9배, 10배까지 밀렸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도 결과적으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 섹터에서 조금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고 반면에 의외로 피해를 안 볼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IRA나 AMPC 쪽 보조금에서 축소 가능성이 일부 좀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일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제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악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어찌됐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 강세론자가 아니에요. 달러가 조금 더 싸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약달러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민하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 우리가 경쟁 피어 그룹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는 뭐 GM도 있고 현대차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도요타도 있겠지만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환율 우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서로 그렇게 프로덕트 믹스 관련해서는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들로 있어서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로 기조로 넘어가거나 달러가 약세 전환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떤 가격적인 경쟁력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들은 전주에 일부 자동차 섹터들 일부 조정이 나왔었던 빌미가 일부 제공이 됐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에 오늘 반등의 기조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증명해주는 하루였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들고 가도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좋은 거는 네. 이 지금 현대 기아차 글로벌 판매 믹스를 보면 실적은 아마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내연기관차 섹터들 특히나 완성차 섹터들 내지는 부품 회사들의 멀티플이 왜 특히 뭐 완성차는 일단은 접어두고 부품사들 실적 중에 10배 넘어가는 회사 찾기가 어려워요. 멀티플 기준으로는 한온 시스템의 PR이 제일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고 멀티플 종목들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조금씩 제시가 돼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로는 지금 현대 기아차로의 제품 믹스가 거의 다 이쪽으로 몰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쪽에서도 MS를 좀 늘리려면 주가도 다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가를 형성하는 요소가 EPS와 멀티플의 그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격이
멀티플도 높아지고 EPS도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 주식들 같은 경우는 EPS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는 상황인데 그 PER 배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뭐였냐라고 볼 때는 회사 결국은 이 완성차 주식들, 자동차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 성장 밸류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우리가 2021년도 초에 현대차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한 번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현대기아차에서 미국의 애플카를 지금 기아 미주 법인에서 애플카 생산 법인을 담당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시장이 원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결국은 원했었던 거였지만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밀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럴 만한 어떤 높은 매수가 나올 만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내가 가신 자동차 주식들이 시장에 거래되는 선 내지는 글로벌 피어 그룹들에서 거래될 만한 요소들 사실 현대차가 GM보다 멀티플이 지금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글로벌하게도 GM이 밀리는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자동차 주식들이 조금 더 재평가 받길 원하고 그리고 여전히 국내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밸류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높은 성과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IPO도 남아있고 또 조지아 공장 가동 소식도 있는데 이거는 좀 애플카 정도의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빅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영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밟아 나가는 그런 어떤 단계별로의 어떤 이슈인 것 같고요. 시장이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가령 뭐 미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현대차가 뭐 예를 들면 인도 시장에서 IPO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장을 증설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수요의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예견을 하는 수준의 어떤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고요. 가령 이제 미래성장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UAM이라던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뭐 레벨 3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선결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높은 밸류를 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뭐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한 단계 해결해 갈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자 윤재 초이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지문상 차장의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게임주 들고 오셨습니다. 넥슨 게임즈랑 넷마블 들고 오셨는데요. 두 가지 종목 오늘 주가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4.8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일단은 오늘도 넥슨 게임즈랑 넷마블에 대해서 레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좀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좀 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넥슨 게임즈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제가 이 시간에 차장님이랑 함께하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로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넥슨 게임즈 조금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넷마블의 비초이스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넷마블의 빅초이스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네. 기업의 이제 존속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존속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넷마블은 지금 몇 년째 컵바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연간 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요게 지금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를 보면 재무제표가 보면은 2019년도까지 나와 있는 건데 나와 있는 선에서는 2020년도 실적까지는 그냥 뭐 괜찮았어요. 이 당시에 PR이 36배 정도 받았고 그 전년도 실적 멀티플이 50배 정도 줬으니까 실적이 뭐 한 1개년도, 2개년도 정도는 실적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N3 중에 하나니까 용인이 해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들고 있는데 매출은 그냥 늘어요. 매출은 뭐 이렇게 크게 의미 있게 성장하는 거는 아니지만 성장률은 이미 한차례 꺾였었고요. 2020년도부터 영업이익이 2,700억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도 영업이익 1,510억 그리고 2022년도부터가 중요한데요.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그리고 2023년도 회복은 일부 됐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85억. 당기순이익은 더 처참합니다. 네. 순이익이 2022년도 연간 8,800억 적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도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3,000억 적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게임 회사 같은 경우가 구조조정을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인력 구조조정이고요. 그 다음이 결국 전산비인데 전산비는 사실은 인력 구조조정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네. 그런 구조고 그래서 넷마블이 한동안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때 게임 엔지니어들 몸값이 네. 엄청 났었죠. 근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고 나서 그렇게 몸값이 비쌌던 엔지니어들이 다 짐 싸고 나가고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뭐 2년, 3년 이렇게 영업 활동이 많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절치부지 삼아서 넷마블이 그래도 올해 몇 가지 신작을 냈어요. 그래도 뭐 신작 기준으로 볼 때 레이븐 2라는 것도 냈고 이게 레이븐이라는 게임이 국내 모바일 게임, MMO 모바일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국산 게임 중에 굉장히 시초격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많이 이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쉽게 얘기하면은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신의 탑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런칭한 지는 1주년 정도 됐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게 뭐 실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도 사실상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기도 좀 네. 그렇죠. 나 혼자만 레벨업 IP가 되게 큰 IP예요. 이게 뭐 웹툰 산업에서 전체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1등하는 IP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내년도 내후년도 멀티플을 어떻게 주겠어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올해 내용을 뜯어보면 전형적인 양산형 MMORPG 네. 만드는 회사로 그냥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올해 뭐 그 외 하반기에 나올 것들이 성공적으로 런칭이 된다면 뭐 또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선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스달 연대기가 게임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IP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게 사실 그 TVN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네. 투자를 해서 뭐 한국판 왕자의 게임이라고 그쵸. 할 정도로 네. 했는데 저 사실 한두 편 봤거든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를 정도의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배우 라인업들은 굉장히 화려했죠. 비싼 배우들을 네. 많이 썼잖아요. 사실 그 드라마도 망했고 게임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스달 현대기는 아직은 출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기대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은
지금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안 했지만 매출액이 7,700억에 영업이익 600억을 바라보는데 달성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달성해봤자 제 생각은 일회성 이익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칭한 게임이 어느 정도의 영속성은 아니더라도 연속적인 매출로 이어질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MMORPG 같은 경우에 단점이 게임의 연속성이 길면 1년이라고 봐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으로 게임 하나가 네. 회사에 수익을 줄 만한 분기는 한 개 분기밖에 안 된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마블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00억이 넘길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회사에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근거가 타당한지 타당하지 못한 건지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만 봐도 넷마블 멀티플 40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남아있는 아직 런칭하진 않은 게임들의 성공 여부가 뜯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네. 지금 이대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올해 실적도 시장 기대치만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의 이제 B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네. 넥슨 게임즈를 초이스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과거에 3N이라고 불렸던 회사가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국내에서는 하루 결제가 매출이 70억이 떴다, 100억이 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옛말이에요. 지금은 사실 MMORPG 통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길어봤자 6개월에서 1년 가는 게임이거든요. 걔네들 분기로 일매출 100억 지키면 그거를 일매출로 100억으로만 환산시킨다 하더라도 30일로 치면은 3천억인데 3천억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분기 일회성으로만 지키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반적인 그림으로 볼 때는 국내의 매출은 지금으로서는 게임사들 기준으로 볼 때는 높은 프리미엄을 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도 글로벌 게임 플랫폼 1등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플랫폼은 저는 스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넥슨 게임즈가 기존에 없었던 TPS 장르 중에서 퍼스트 디센던트라고 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그게 스팀에서 2주의 게임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오픈 첫 주에서 글로벌 1위를 찍었기 때문에 당장 실적으로 찍히는 게 우리가 과거 3, 4년 전에 NC소프트 리니지 M, 리니지 W 하루 매출 100억 찍었다 이런 얘기처럼 매출이 당장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금적인 요소가 되게 양호해요. 그러니까 양산형 MMORPG라고 하게 되면은 한 캐릭당 최소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찍어야지 그래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리니지인데 그런 정도의 과금도 아니고 그리고 장르 자체도 그 FPS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된 모델이 TPS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TPS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총싸움 게임이라고 얘기를 네. 하시는 게 맞는데 이런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과금이 과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넥슨 게임즈가 이전에는 게임 하이라는 이제 사명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이용은 하고는 있지만 이게 서든어택이라는 FPS 국내 1등하는 게임 회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서든어택에만 의존했던 게임이었어요. 그게 이제 넥슨 지주회사에서 넥슨 게임즈를 조금은 약간 이
포커스온을 해서 좀 키워주는 전략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넥슨 게임즈는 기본적으로 크래프톤은 원게임 빌더라서 배틀그라운드 말고는 지금은 나오는 게임이 없지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서브컬처 장르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인데 그거는 주 매출이 일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FPS, 이거는 서던 어택. 서던 어택이 나온 지가 15년, 20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도 국내에서는 굴지로 하면 FPS 장르를 하게 되면은 서든 어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MMORPG 중에 히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트 1, 2도 사실상 성공적으로 런칭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지금 게임사들 중에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는데 크래프톤이 단연 잘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퍼스트 디센던트가 배틀그라운드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팀에서 장기 롱런을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넥슨 게임즈도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멀티플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런 트래픽 같은 거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스팀 사이트 가시면 매일매일의 그날 이용량, 이용객들 그리고 우리가 결제하는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예상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팀 데이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찾아보시면 넥슨 게임즈가 개발한 퍼스트 디센던트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은 게임주로 들고 왔는데요. 지금 들고 계신 이 게임주 중에서 넥슨 게임즈를 먼저 초이스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세 가지에 정말 잘 돼가고 있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충분히 그래도 저렴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게임주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종목 진단을 한 가지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이 오늘 좀 크게 흔들렸던 종목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홍수님의 종목이고요. 27,000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주변에서 상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내용이죠. 오늘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흔들렸잖아요. 게임주 중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세 가지 종목은 괜찮다. 근데 한 가지는 왠지 크래프톤인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오늘 초이스해주신 넥슨 게임즈 같고요. 한 가지 뭔지 궁금하고요. 카카오 게임즈까지 진단 도와주시죠. 결국은 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에서는 회사가 돈을 버냐 벌지 못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W게임즈라는 종목이고요. W게임즈는 이 소셜 카지노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를 되게 오랫동안 추적 관찰했던 종목이기도 했었고 게임 섹터들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씩 이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가능성 내지는 모멘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글로벌리하게도 잘 나가는 회사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넥스게임즈는 성공할 수 있을 만한 깜냥이 있는 네. 주식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W게임즈인데 W게임즈는 간단하게 보면 글로벌 소셜 카지노 회사 중에 한 3, 4위 정도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장 매력적인 거는 뭐냐면 돈을 잘 벌어요. 오. 돈을 이게 보면 2019년도에 1,500억, 20년도에 1,900억, 21년도에 22년도에는 조금 못 벌었죠. 그리고 23년도에 2,000억, 그리고 올해 2,500억 이렇게 벌어요. 게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도 여전히 원게임이에요. 소셜 카지노 이것저것 뭐 몇 개 했는데 다 제대로 된 건 없고 그냥 W 카지노랑 그리고 뭐 더블다운 카지노 이 두 가지로만 그냥 돈 버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 소송 이슈도 있고 한데 그런 거 악재 같은 경우도 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려밟고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게임주를 좀 관심 깊게 보는 시장이 오게 된다면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멀티플 올해 실적 5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게임 주식 중에. 물론 이제 섹시하지는 않죠. 섹시하지는 않지만 돈을 꾸준하게 잘 버는 회사 중에 하나다. 네. 뭐 위메이드, 뭐 네오위즈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돈 더 많이 벌고요. 뭔가 이제 신장 모멘텀이 있을 만한 주식은 아니고 전체 매출의 90%가 달러 매출입니다. 국내 매출은 0이에요. 없어요. 다 대부분이 북미 쪽.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시장이 게임주를 선호하는 시장이 온다고 하면 이런 주식들도 한두 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오늘 차장님의 초이스 종목은 네. 넥슨 게임즈였잖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W 게임즈랑 아까 전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게임에서 돈을 확실히 벌어다주는 게임주 같은 경우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가지 게임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게임주 업황 자체를 봤을 때 보통 한 가지 게임에 집중하는 쪽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한 가지 쪽에서 돈을 확실히 벌어다주는 쪽이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돈 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결국은 시장이 정답이잖아요. 시장이 원하는 건 그렇게 돈만 벌면 성장은 뭐로 갈 건데 모멘텀이 그쵸. 없기 때문에 이 W 게임즈의 그 W 카지노나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는 특히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는 런칭한 지가 15년이 된 게임이에요. 물론 이 안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룰렛을 매주 이렇게 뭐 변경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게임이 아니지. 그거는 단일 게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넥슨 게임즈처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만한 어떤 다양한 장르가 있다면 그 왜 시장에서 다양한 장르를 요구하냐면요. 결국은 게임이 장기 롱런을 하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크래프톤이나 더블 게임즈나 지금 컴투스는 아니지만 컴투스 그냥 넓게 봐서 컴투스의 서버너즈 워라는 게임까지 본다면 서버너즈 워가 모바일 게임으로는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임 중에 제일 오래됐을걸요. 거의 13년, 12년 된 게임이니까요. 아직도 컴투스 전체 매출의 60%, 70%를 서머너즈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원게임 빌드만 하게 되면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매출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그 판로의 지금 마지노선이 컴투스예요. 컴투스 실적 보면은 매년 꺾이잖아요. 매년 꺾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앞으로는 신작 모멘텀이 없다면 쳐다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매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크래프톤은 그런 어떤 염려를 뛰어넘고 있는 거고, 물론 크래프톤이 이것만 하지는 않아요. 여러 게임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조 단위로 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M&A를 성장을 할 거고요. W 게임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W 카지노 이거 하나였지만 2015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1조 주고 국내 단일 게임 기준으로 볼 때는 최대 빅딜을 성사를 할 정도로 회사가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가고 있었던 현금에다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PE를 붙여가지고 1조 정도 주고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는 미국 법인을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공가도로 잘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모험 아닌 모험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쨌든 얘기가 좀 많이 벗어났는데 결국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벌려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서브컬처 게임 중에 우마무스메라고 해서 일본에서 아직까지도 흥행을 하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이 있는데
그거를 퍼블리싱을 해서 갖고 왔어요. 네. 근데 운영을 너무 못했죠. 어, 운영에 이거는 퍼블리셔의 문제예요. 이거는 카카오 게임즈는 우마무스메만 그냥 갖고 와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런칭만 잘했어도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어떤 내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저들의 공분을 샀고 그리고 이 대박급의 서브컬처 IP를 국내에서 성공시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지금까지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중에 라이언 게임즈라고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오딘이라고 해서 나름 많이 성공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오딘 말고 이제 퍼블리싱 기준으로 볼 때는 개발사들 자회사 중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내고 있는 회사가 없어요. 뭐 개발 자회사 중에 엑셀 게임즈라고 해서 송재경 대표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이 개발한 김택진과 같이 개발한 그 개발자가 있었는데 얘네도 여러 개발을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당장 기대할 건 없어 보이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폐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네. 뭐 시총 사이즈도 크고 적자 나오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카카오 게임즈 오늘 주가 밀린 거는요. 김범수 대표 구속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물 같이 나와서 매도 나온 거지 뭐 개별적인 악재로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들고 있자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매도 의견 드리는 게 맞을 텐데 네. 시청자분 매수 단가가 2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 평균 단가 기준으로 볼 때는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는 한 12% 정도 손실인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손절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뭐 반등 나올 만한 기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티고 기다릴 만한 밸류에이션이 충분하냐? 모멘텀은 별로 싸지 부족하다.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모멘텀 지금 딱히 없어 보이고 그리고 엑셀 게임즈가 이제 아케이즈 워 2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내년 하반기쯤 가봐야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빌만한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손절 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을 안고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장 폐지는 일단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줄 만한 모멘텀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손실일 때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 초이스 종목은 넥슨 게임즈 살펴봤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현대차 가보도록 할게요. 25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질문 주신 분이 23만 원에 들고 계시고요. 20%의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수익권이시죠. 그런데 오늘 좀 오르는 거 보면서 실적 발표 전에 팔아야 되는 건가라는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 발표 전에 왜 팔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조금 약간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저번 주부터 증시 조정이 일부 있었죠. 근데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이 트럼프 그 전에 주식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던 그 당일 날이 아직도 생생한 게 그 당시에 실시간으로 미국 연방주에서 그 기표하는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근데 지금 구간은 그거는 아니지만 물론 이게 11월이 되면 될수록 변동성이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지금 매도하는 거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판매 데이터가 현대 기아차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오늘 밀렸어야 됐죠. 그리고 뭐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오늘 121선 깨면서 추세 이탈이 나왔었어야 됐겠죠. 네. 근데 오늘 일단은 되돌림이 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주는 시장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불안한 거는 실적은 아니고 불안한 거는 시장의 변동성인데 변동성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 발표 이전에 매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뭐 보셨잖아요. 뭐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쵸. 거의 뭐 20% 넘게 올랐는데 이런 부분들 충분히 현대차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대치 이상으로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앤홀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주가 3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20에서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다시 한번 반등 오기를 기다려보면서 호실적도 기다려보면서 홀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고요. 4,535원, 비중은 15%. 이거 왜 오른 거예요? 실적, 합작회사 이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올라도 요새는 고민이 많죠. 오르고 나서 또 빠지고 조정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 보면은 7,430원 구간부터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윗꼬리는 달렸지만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해줬는데 요새 바이오 종목들 뭐 바이오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은? 이거는 그냥 체성분 분석기랑 네. 혈압 측정기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네. 기타 뭐 여러 시각장애인 관련된 보조공학기기 만드는 것도 하기는 하는데 너무 포장이 많이 된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 흐름을 보세요. 한번 오늘 올라간 거는 의미 부여를 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주가가 언제부터 올랐냐? 2023년도 2월, 3월, 4월 몇 배 올랐죠? 2,000원대 했던 주식이 13,000원 올랐죠. 그러다가 주가가 자정받았다가 8월, 9월, 10월 이렇게 올랐습니다. 루닛 한번 볼게요. 루닛과 주가 흐름의 궤가 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물론 루닛은 그 당시에도 급등은 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우상하면서 주가가 수급이 붙었었고요. 방향성 기준으로 볼 때는 루닛이랑 셀바스 헬스케어랑 크게 차이가 없죠. 누가 더 급하게 올랐다 급하게 빠졌냐의 차이인 거지. 결과적으로 오늘 올라간 거는 뭐 어떤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테마가 붙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테마가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거는 막판에 밀려서 끝났어요. 그렇죠. 꼬리를 길게 만들고 끝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땐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적 뭐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작고 구멍가게 수준이라서 우리가 이제 기대할 만한 영역들은 물론 뭐 성장은 하겠죠. 근데 연간 매출액 200억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뭐 30억 정도 나오는 회사라서 너무 작고 시장의 기대치를 그 이상으로 다 받고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차트 보시는 분들 단타로 이제 거래량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의 입장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드리는 거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리는 부분들은 펀더멘탈에 입각해가지고 상담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회사는 많이 비싼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반등 시 매도 의견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JLK랑 셀바스 헬스케어 정도만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그런데 이 테마로 지금 관심이 집중됐다라고 보기에는 막판에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숙님의 종목이고요. SPG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32,200원이고요. 비중은 20%.
물을 타서 그러니까 비중도 많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가져가도 될지 이렇게 왔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비중이 20% 정도 네. 되시고 주당 3만 원씩. 32,200원. 일단 한번 꺾였죠. 네. 어쨌든 테마가 붙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이고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어용 모터 감속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회사는 좋아요. 네. 되게 좋은 회사고 그리고 대주주분 지분도 이게 특수관계인을 합치면 40% 내외가 되는 선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 일부의 어떤 테마 이런 게 붙어서 우상향의 추이가 유지가 되려면 결국은 이것도 실적이 유지가 되면서 멀티플이 고 멀티플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이 주식은 이런 테마인데 주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이 회사 주식은 작년에 크게 역성장이 나왔어요. 네. 2022년도 연간 실적이 4,400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55억이었고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3,900억에 영업이익 190억입니다. 일단은 꺾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978억에 영업이익 31억 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네. 이게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도 고려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이 안 돼요. 특히나 이런 주식은 증권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시장에 조금 붙어서 보려면 실적 발표하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사실 별로 없는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적어도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시라면 실적 발표를 하시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잠깐만요. 이번 실적 발표 했네요.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월달이라서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시장의 기대는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1분기 실적 발표하고도 그게 크게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모터가 BLBD 모터 납품한다 얘기가 나오지만 큰 수준으로 납품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실적 발표하고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해보신다면 23,000원 깨지면 매수. 23,000원이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넓게 잡아서 19,300원. 목표 주가는 매수하셨던 가격 32,2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실적 발표일 체크를 해보니까요. 8월 9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4가지 종목 상담 도와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시장이 달라질까? 그런 부분들 또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분명히 저번 주 말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오늘까지도 되게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건 조정이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심 IT 테크 업종들 일부 좀 반등 나오는 거 아닐까? 사실 외신 보도 기준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향으로 HBM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아침 동시효과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반도체 IT 업종들 반등 나오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네. 조금 눈만 바라보고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요, 차장님. 네. 내일 반등 나온다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일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IT 반도체 업종들이 막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근데 좋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떤 그 되돌림의 영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최소 종목 기준으로 한 3, 4% 정도는 나와줘야지 야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음봉 마감되고
1, 2%로 끝나고 맞아요. 이게 올라간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시장은 조정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미국 대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포커스가 맞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장 안 좋은데 HD 현대일렉처럼 서프라이즈 실적 나오면 네. 그냥 그 섹터도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오늘 효성중공업 사실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다라고 또 나왔는데 말을 올렸잖아요. 네. 결국 뭐 재룡중에도 같이 다 올랐지만 이런 변화기 주식들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정이 온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민주당 편에서는 수혜일 수도 있고 공화당 편에 있어서는 피해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진영 이견마다 조금의 주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고 거기에 올인해서 종목에 들어가셨다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다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정한 현금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적정한 현금 유지하다가 반등 탁 나왔는데 이때 샀었어야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때 사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현금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익이 살아있는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할 매수 관점으로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나눠서 3번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천 종목까지 관심 있게 볼 종목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